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좀 약세 속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지금 29.1K 정도를 보이고 있고, 알트도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, 유독 좀 XRP가 마이너스 2.4%로 살짝 좀 낙폭을 키운 감이 좀 있어요. 그럼 어제 이 미 증시는 어땠느냐?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 전날에는 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좀 비교적 그 낙폭이 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다행히 어제는 약간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크게 그렇게 낙폭을 확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,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0.1, 마이너스 0.2, 또 마이너스 0.1 한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제 보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까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,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미국의 국채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. 그래서 자신은 계속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,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의 국채다라고 하면서 이번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그 여파를 일축하는 또 발언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 확실히 이 2011년과는 다른 분위기로 좀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, 사실 이 미국 증시가 지금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상승을 해왔으니까 이 미증시는 걱정이 아닌데,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과연 이 시장의 좀 상승 동력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, 최근 들어서 이 뉴스가 반복되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. 뭐냐면 8월 1일,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이 미국의 펀드 운용사 볼러틸리티 쉐어스라는 곳에서 지난 5월 달에 SEC한테 이더리움 선물 ETF를 그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, 그래서 이 ETF는 이더리움의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, 그러니까 CME에 거래되고 있는 이더리움 선물 계약에 대해 투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ETF다라고 하면서 8월 1일 날 이 기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,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8월 2일 바로 이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, 바네크, 프로시어스, 비트와이즈 등 운용사 6곳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추가적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최근 24시간 동안 6개의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면서, 일단 누군가가 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을 하니까 그 이후로 24시간 내에 이렇게 줄줄이 추가로 또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, 요건 이제 8월 4일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, 조금 전 기사만 해도 6개 이 운용사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, 또 불과 이틀이 지나서 현재는 11곳이나 또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이 펀드 운용사들이 너도 나도 계속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요걸 보시게 되면, 요건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, 이제 이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나왔는데,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, 복수의 업계 관계자가 SEC 내부에서도 이 미국의 투자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, 특히 이 암호화폐 ETF에 대한 인식이,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서 그 이후로 긍정적으로 또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. 그러면서 이 볼러틸리티 쉐어스,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했던 이 펀드 운용사가 최근에 이 SEC와 소통까지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,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음에도 이더리움 선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걸 보시게 되면,
이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이 에릭 발추나스,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암호화폐 ETF 관련해서는 계속 좀 발언을 하고 있는데, 아무튼 이분의 의견으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될 확률은 95%다라고 하면서, 또 여길 보시게 되면 이분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은 65%로 보고 있는데, 이더리움 선물 ETF의 승인 확률을 95%로 보는 거니까 이 이더리움 선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훨씬 지금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승인 시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10월 17일 동시상장이 유력하다라고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왜 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느냐,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,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도 기존에 있었던 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SEC가 승인을 안 하니까 지금 소송을 또 진행 중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법정에서 두 상품과의 차이, 그러니까는 왜 비트코인은 되고 왜 이더리움은 안 되는지 그 차이와 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, 딱히 그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지금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또 된다라면 아마 이것은 이 알트코인도 ETF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또 만들어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하나의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이더리움 선물 ETF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또 보시게 되면 XRP ETF까지 이렇게 어제 기사로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XRP ETF가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발언이 이 CFTC 변호사의 입에서 또 나왔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밑을 보시게 되면 요 분이 뭐 전 CFTC 변호사라고 하는데, 최근에 이 이더리움 선물 ETF의 신청이 또 계속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. 그런데 이 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, 그래서 누군가가 언제 XRP ETF가 상장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리플의 판결 이후로 뒤를 이어서 XRP ETF 신청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달았던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변호사의 논평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XRP의 그 위치를 주목을 했다라고 하면서, 이번 이 약식 판결이 XRP를 ETF 환경에 포함시키는데 유리한 배경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미 법원이 이더리움의 증권성 판단을 회피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, 여기에서 좀 무엇보다 중요했던 문구가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리플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언급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XRP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도 법적으로 이 명확성을 얻은 것이고, 그래서 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법적으로 명확성을 가진 이 XRP 역시 XRP ETF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여기를 보시게 되면, 그래서 XRP ETF가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XRP의 법적 지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 ETF로서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런데 이런 것이 진짜 이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지만 일단 그 대화는 확실히 좀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 XRP ETF에 대한 그 잠재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그 논의의 첫 시작만 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만 해도 만약에 이 XRP ETF가 실제 출시만 된다라면 이것은 엄청난 또 화제가 될 것이고, 그에 대한 가격 상승은 당연히 또 따라오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진짜 이 XRP ETF가 출시가 되려면 사실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.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31일,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올해 2분기 이 XRP 시장 보고서인데,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리플사가 보유한 총 XRP 물량이 55억 개로 나오고 있고, 또 이 에스크로 물량도
현재 419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현재 또 이 리플사가 또 주기적으로 이 XRP를 지금 기관이나 이 시장에 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EC는 이것을 또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리플이 상당량의 이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할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XRP ETF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, 일단은 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최종 승인이 되면서 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반전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이 알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 XRP에 대한 ETF의 가능성도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또 일단 무엇보다 이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소송이 완전히 또 끝나야 되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종 판결도 아니고 또 아직 항소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XRP ETF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도 좀 이른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리플은 굳이 이 XRP ETF가 아니더라도 또 이 기사를 보시면,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리플이 CNBC의 200대 글로벌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또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전해지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CNBC에서 세계 200대 핀테크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, 여기 보니까 이렇게 총 9개 분야에서 200개의 기업을 또 선정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이 리플사는 여기 보시면 이 디지털 결제 분야, 그래서 이 디지털 결제 분야에 이렇게 이 리플사가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다른 암호화폐 기업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분야에 이제 바이낸스랑 또 비트마트, 뭐 코인베이스, 오픈시가 또 선정이 됐어요. 그런데 뭐 리플사가 이렇게 뭐 세계 몇 대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은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, 이 기사를 보시면 작년 8월, 그러니까 한 이맘때쯤에 이 리플이 포춘지에서도 뭐 100대 최고의 중소기업으로 또 선정이 됐었고,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건 2023년 7월이니까 얼마 전에 또 마찬가지로 포춘지에서 10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 수만 개의 코인 중에 과연 이런 코인이 있나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어떤 코인보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어제 지금 이 900원 밑으로 다시 좀 떨어지면서 이제 870원대까지도 내려왔는데, 그래서 당장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실망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, 그런데 또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600원, 500원대에서 한참을 머물렀던 놈이에요. 그래서 뭐 당장의 가격 움직임보다는 보다 긴 안목으로 이 리플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져간다라면 그 어떤 코인보다, 혹은 그 어떤 주식 종목보다도 이 리플은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